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요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 좌파 교육감이 만든 학생 인권 조례가 문제다라고 하면서 정쟁으로 몰고 가려고 하죠. 근데 오늘 뉴스를 하나 찾아오셨죠? 얘기 좀 해주십시오. 교권을 지키는 그 사안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반대를 해왔던 것이 국힘당이었다. 네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지금 국힘당이 인권조례안이 통과가 돼가지고 진보교육감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데 정작 교육 현장에서 이 교사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데 앞장서서 반대해왔다라는 거, 뭐 그런 내용이 좀 있었고요. 저는 사실 오늘 그 얘기보다는 좀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이게 지금 학교에서 학부모들의 어떤 갑질 문제, 그 다음에 문제 학생들이 얼마나 교사들을 힘들게 하는지 이런 식으로 자꾸 언론이 프레임을 짜고 좀 몰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좀 그런 사안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국 사회 전체를 살펴놓고 보면은 이 갑질 문제가 학교라는 공간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 곳곳에서 이 노동자들의 인권과 존엄이 짓밟히고 말살당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경비원 갑질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서 많은 분들이 또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는데요. 이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학교라는 공간까지도 투영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 학교가 더 이상은 특수한 공간 혹은 안전한 교육의 공간이 아니라 이 안전지대가 없이 한국 사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버르장머리 없는 학생들, 갑질하는 미친 학부모들 대 교사 이런 프레임을 짜는 것 자체가 문제 해결을 오히려 흐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 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학부모들이 엄청 많다는 거잖아요. 교사들 그 증언을 들어보면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이상한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교사들의 입장에서도 이 학부모가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좋은 학부모들도 있으니까. 근데 명확하게 본질은 그 한두 명, 많은 뭐 수십 명, 수백 명의 그 학부모가 왜 그 갑질을 하냐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거를 깨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데 사실은 그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나라가 신자유주의가 들어오고 그 이후에 계속 쌓여왔었던 그런 학대 구조 아닙니까? 한 방에 바꾸기는 어렵겠죠. 근데 이 본질적 문제를 꼭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데서 이동관이나 정순신 이런 놈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 게 이 학부모들이 갑질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교사들이 어떻게 싸워야 되냐?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내 안에 입법 문제들을 그 법적인 문제들을 분명히 해결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와 같이 함께 정치 투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결국 한국 사회, 한국 정치 이런 것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학교라는 공간이 특수하게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식선을 같이 맞추면서 교육 현장에서의 어떤 제도적 장치 마련, 그 다음에 한국 사회의 현실을 바꾸는 투쟁, 이것이 병행되어야 궁극적으로는 교사의 노동권도 지킬 수 있는 거고 생존권도 지킬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이런 학부모 대 뭐 교사, 교권 대 학생인권 이런 프레임을 짜는 것은 사실 지배 세력이 이런 논리를 가장 사랑하지 않습니까? 분열해서 통치하는 것이 지배 세력의 거의 오랜 방법이죠.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말려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교사 집회를 하면서 이제 보도를 보면서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일부러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2시부터 4시까지 광화문에서 추모식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가 열릴 예정이에요. 지난주 토요일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다 나오셔서 함께 추모하고 투쟁을 결심하셨거든요. 너무 대단하고 꼭 잘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보도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일반 교사들이 자발적 집회를 열었다. 교직단체나 노조의 개입 없이 일반 교사들이 온라인을 통해 공지된 일정을 바탕으로 참여한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어요. 지금 20대 초반이잖아, 거의 다 교사들이. 종북, 좌파, 진보, 정치적 단체와 엮이면은 공격받는다라는 그 공포가 어마어마하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대들이 정치적인 문제에 더 나서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공격을 받기 때문에. 빨갱이로 몰리고 종북몰이 당하면은 그걸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조와 거리두기, 정교조가 그렇게 오랫동안 공격을 받았잖아요. 정교조와 거리두기 이런 것들을 추동을 합니다. 언론 보도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조직되고 단결되지 않으면 이 개개인이 참가해가지고 추모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다음 죽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절박하게 요청을 드리는 거지만 결속되셔야 돼요. 네, 순수한 개인 프레임, 이런 프레임을 아주 오랫동안 지금 들고 있는 것 같고, 특히 대학사에서는 진짜 심각하잖아요. 네, 실제 20대, 30대의 이제 청년층에게 또 대학생들에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발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뭐 대학생들이 하는 집회, 일부 집회 같은 걸 보면은 얼굴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고 어디에 속했다는 것도 절대 반대하고 세월호 리본 같은 거를 달고 있는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일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프레임이 씌워질 거에 대한 너무 과도한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끼면서 우리는 순수하고 자발적으로 모인 개인들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게 만드는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요. 말씀하셨지만 개개인이 맞서서 이 제도를 바꿔내고 현실을 바꿔낸다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저 교사대회 하는 영상 하나 봤었는데 사례들이 막 그런 거예요. 교장과 같은 학교 관리자가 이 초임 교사들에게 어떻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서 이제 내몰았는가, 그런 현장으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 초임 교사가 그 권력을 가진 관리자와 1대1로 맞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결국은 이 개인들이 같은 뜻과 지향을 가진 집단으로, 조직으로 단결하고 힘을 모아서 그 힘을 가지고 맞서 싸워야지만 이 현실을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단결권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도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추모만 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또 교사분들이 모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추모를 넘어서서 현실을 바꿔내는 투쟁이 되려면 더더욱이 집단과 조직, 거기에 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가족 그런 참사 유가족분들도 이런 공격을 오랫동안 네. 받아왔잖아요. 정치적인 조직들이랑 뭐 연대한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유가족들이 왜 모여 있냐, 뭐 이런 얘기도 받았고요. 이게 한국 사회에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고 조선일보나 적폐 세력들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개개인을 분열시켜서 진짜 네. 통치를 하게 하는. 그래서 이런 시류가 형성이 되는 게 조직과 단결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저는 극우 세력이 누구보다 뼈저리게 우리 한국 역사를 보면서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10년 동안 이런 거를 깨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는 것 같아요. 촛불행동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퇴진 촛불을 만들어가는 이 주체단체인 촛불행동 자체를 자꾸 공격하고 분열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를 중심으로 국민들이 힘을 모아 나갔을 때의 위력을 걱정하는 거겠죠. 네. 네, 좀 비슷한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유아교육도 문제가 많고 어린이집 노조도 없다, 뭐 이런 얘기 네. 해주시는 분도 있네요. 그러니까 어느 공간이나 조직체, 그러니까 그 집단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서희초 교사 분의 돌아가신 문제가 반드시 진상 규명돼서 지금 학부모 뭐 조사한다고 하는데 명단 까야죠. 이사시켜야죠. 다른 데도 그 학부모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는 지켜줘야죠. 아이에게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깨우쳐줘야 됩니다. 그런 방향에서 해결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사분들 힘내시고요. 국민들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